안녕하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신 날짜가 보니까 2009년 5월 23일 아침 9시 반이었어요. 제가 제일 큰 도시를 찾아봤을 때 김해로 제가 정했어요. 봉화마을. 그때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서 1도 각도로 위치했어요. 그리고 달은 물병 자리에서 28도 anorexic degree였어요. 그리고 수성은 황소 자리에서 retrograde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금성은 양자리에 있었고 화성은 황소 자리, 그리고 목성과 해왕성이 물병 자리에서 건정대에 있었고 토성은 처녀 자리에, 그리고 천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명왕성은 염소 자리에 이제 1도나 2도 각도였을 거예요, 아마. 이명박이가 대통령 된 1년 뒤니까 그렇겠죠.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서 1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 명왕성과 150도 위치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퀸컹스를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내가, 나의 자, 태양은 나예요, 나의 자, 지도자에 썼잖아요, 또. 그리고 명왕성은 death and rebirth를 뜻하는 거예요. 죽음과 태어남. 이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달은 사람들을 뜻해요. 그리고 감정을 뜻하죠. 그런데 해왕성은 혼란을 뜻하고 또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죽음도 뜻해요. 그리고 목성이 위치가 그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그래서 달과 물병 자리가 28도 각도 위치고 해왕성과 목성이 만나 있었어요. 이분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목성은 그 사건이 커지게 되고 감정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혼란과 희생, 이런 것에 이분의 마음이 그때 아마 희생하는 충동, 내가 죽어야만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았었을까. 또 법적 정치적 압박 속에서 아주 끔찍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토성은 어려운 것을 뜻해요. 그리고 책임을 뜻하고,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얘기를 뜻하죠. 그런데 토성이 처녀 자리에 있었고 천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180도 위치였어요. 그때 그날 내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날이에요. 토성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천왕성은 급작스러운 일이고 돌발 사건을 뜻해요. 화성은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건데 화성과 수성은 어떤 뉴스죠. 황소 자리에 위치했어요. 화성과 수성이. 그래서 생각과 어떤 행동이 그날 연결된 거예요. 오래 고민하다가도 그날만큼은 굉장히 빠르게 실행을 옮겼을 수 있어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태양과 명왕성이 위치가 좋지 않을 때는 본인의 존재의 종말을 스스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죽였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더 가깝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일 수도 있겠죠. 당신이 끝나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둥 사탕발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달과 해왕성이 만나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해 있었을 것이고 희생을 하고 끝이 나는. 그리고 토성과 천왕성이 역시 180도 위치라 그랬죠. 현실적인 압박, 법적인 압박, 그리고 그것을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예요. 내부적인 고통이 아마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분의 점성학적으로 2008년, 2009년을 제가 좀 봤는데,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처음 들어간 게 2008년이었어요. 이게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해였어요. 권력이나 사회적으로 심판을 뜻하는, 그게 상징이죠. 퇴임했지만 사회적인 압박과 감시가 계속 따라붙었을 거예요. 토성의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그런 뜻을 가졌을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압박이나 법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명왕성이 들어오면서 이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2009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운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또 준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지켜야 돼요. 2009년도 4월, 5월 달에 엄청난 압박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태양과 명왕성이 스퀘어각 위치였어요. 본인이 파괴되는 듯한 어떤 압박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너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주변에서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달과 해왕성이 컨정션이었어요. 만나 있었어요.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지고 희생 충동이 말도 못하게 컸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현실인지 또 망상인지 혼란 속에 빠져든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존재 가치가 흔들린 거예요, 이분이. 감정적으로 정말 끝장까지 간 사악한 자들은 그 벌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죠. 까르마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은 죄 그대로 다 받게 될 거예요. 서거 당일날은 토성과 천왕성이 그리고 달과 해왕성 그리고 태양과 명왕성이 모두 다 각도가 너무 좋지 않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압박도 심했고 감정적으로 혼란도 심했고 본인의 존재가 그냥 파괴가 된 날이었어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저는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은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깔끔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이코패티해요. 이 사람의 2025년 하반기가 되면 토성이 이 사람의 10번째 집에 있는 미드헤븐짜리를 지나가게 돼요. 이때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명예나 부담이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져요. 2026년도 6월, 7월이 되면 토성이 이 문재인의 달이 있던 위치, 그 위치와 90도 위치가 되는데 이때 가족들 그리고 자기들과 패거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정서적으로 고립이 된다든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져요. 2026년도 후반이 되면 토성이 지나가면서 은둔을 해야만 한다든지 활동을 줄여야만 한다든지 내부 관계를 정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2027년도 전반에 보면 넵튠이 이 사람의 수성이 있던 자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각도로 위치해요. 이것은 어떤 문서가 드러난다든지 녹취가 드러난다든지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또 혼란이 찾아온다든지 소문이 또 터져 나온다든지 하반기가 되면 2027년도 하반기가 되면 넵튠 해왕성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고 명왕성도 엄청나게 명왕성은 원래 장기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겹치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미지가 다시 재정립이 돼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질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은퇴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모두가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나댔어요. 계속 나대고 이재명을 방해하고 정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대중들이 싫어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골라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짓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사람들,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자는 죽음이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보면 2025년도 하반기가 되면 토성과 해왕성이 이자의 화성 자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자가 공격을 하고자 해도 공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부에 굉장히 큰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년 초반이 되면 세런이 이 사람의 수성이 있던 자리와 90도 위치가 돼요.
동맹이 다 깨져요. 그리고 고립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2026년도가 되면 6월, 8월 명왕성이 이 사람의 금성자리와 원래 금성, 태어났을 때 있던 금성의 위치와 힉컹스 각도가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붕괴돼요. 그리고 김명신과도 끝장이 나겠죠. 정치적인 관계가 다 망가져요. 동맹도 다 사라져요. 하반기에는 넵튠이 내일월 문을 자극시켜서 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 대중들도 점점 사라져서 박근혜처럼 돼요. 더 심해져요. 박근혜는 그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지를 했지만 윤석열은 아무도 없어요. 끈도 절도 집도 없는 자예요. 그리고 너무 못되게 했어요. 박근혜는 조용하기나 했는데 이자는 너무 나대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치는 형벌이 더 크겠죠. 27년 전반기 하반기를 보면 문서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왜냐하면 넵튠이 이 사람의 수성이 있던 자리와 90도 위치가 돼요. 소문이 떠돌게 되고 신뢰 다 상실하게 되고 스캔들이 또 터져나와요. 하반기가 되면 권력 기반이 완전히 사라져요. 흐트러져요. 그리고 몰락을 하게 돼요. 지금은 몰락했다 하지만 아직도 떠들어대는 세력들이 붙어 있잖아요. 2027년도가 되면 문서나 정보나 증거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권력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끝장이 나게 돼요. 2025년도는 힘으로 버텨요. 2026년도는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내년이 되면 내후년이죠. 그때는 끝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은 과거가 노출되고 윤석열은 권력에 집착을 하는 2025년도가 그랬어요. 왜 문재인이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도는 정치적 관계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완전히 사라져요. 문재인은 내적으로 전부 다 고립이 돼요. 민주당 내부에서 고립이 완전히 될 거예요. 윤석열은 대중 지지도 붕괴되고 윤석열 쪽은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2027년도에는 둘 다 비밀이 드러나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오게 되고 증거가 나오게 돼요. 붕괴 수준이 되는 그런 영향을 둘 다 받게 돼요. 두 사람이 같이 문재인 정권에서 활약을 했고 이제 그렇게 무너져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잠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실방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재인은 2025년도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많잖아요. 자기가 자꾸 나대니까. 그러면서 권력과 관련된 숨은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가 돼요. 그렇지만 이슈의 중심으로 드러나게 됐죠. 2026년도는 토성과 달의 90도 위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도 압박이 가게 돼요.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은 존재감이 거의 사라져요. 전면적으로 사실상 이 사람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여론도 냉정하게 대할 거예요. 왜?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2027년은 넵튠과 머큐리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 기록한 어떤 문서들, 증언들이 터져나오게 돼요. 영향력이 또다시 나타나요. 그렇지만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존경이라기보다는 논란이나 폭로 중심의 영향력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2028년도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을 하죠.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중들의 힘이. 그래서 이 사람의 힘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영향력은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2, 3년 내년부터예요. 그냥 무너져요. 다. 전부 다. 그리고 김건희도 잠깐 볼게요. 김건희는 해왕성과 수성이 90도 위치해요. 얘는 이때 가서 기록이나 문서나 녹취나 증거가 내가 왜 27년도를 읽냐. 제일 나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흐름에 관련된 비밀 계약들이 다 터져나와요. 아마 그때 환수를 하게 되는, 제가 그때는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거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8년도는 세런이 8번째 집을 지나가게 돼요. 8번째 집은 남의 돈이에요. 빚이라든지 세금 문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거예요. 숨긴 게 있다면 이 시기에 법적인 책임으로 다 연결돼요. 플루로가 물병자리에 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전 숨겨진 구조 전체가 다 뒤집히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단체로 네트워킹으로 돈을 숨겨놨다든지 가짜 서류로 숨겼다든지 차명으로 했다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2025, 2026년대 소문이나 의혹 단계 다 드러나지 않고 있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2027년도가 되면 실물적인 증거가 다 나와요. 문서도 나오고 녹취도 나오고 금융기록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2028년 되면 법적인 책임, 재산 몰수, 환수, 추징까지 전부 다 연결 그때까지 돼요. 김건희의 종말 포인트는 플로라가 오코엘에서 진입하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었어요. 4년 전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맞히지 못한다.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그 시기에 끝났어요. 김건희의 개인적인 정체성, 사회적인 위치가 전부 다 뒤흔들리게 돼요. 2026년도가 되면. 지금은 아직까지 간당간당 살아있어요. 세로니 바이시스에서 이 자기의 압박감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시작이 될 거예요. 굉장한 고립이야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숨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완전히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는 게 2027년도 이때가 클라이맥스예요. 넵튠이 수성과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문서, 녹취, 금융거래, 계약서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숨긴 돈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실물 증거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사실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사회적 종말이에요. 얘는. 2028년도 역시 토성이 8번째 집을 지나가요. 이것은 빚이라든지 세금 숨긴 거, 자산 문제에서 법적인 책임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에 명왕성이 지나가는 권력 재정이나 기반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몰수를 당하게 되고 법적으로 제재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퇴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 속에 지탄을 받으면서 조용하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세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점성학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